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선투연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스피 2분기 조정 2,800까지 밀릴 수도 있다. 증시 최대 변수는 미국 국채금리 유동성 축소, 하반기엔 강세 전환, 3, 4분기 중에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2분기에는 2,800까지 밀리고 3, 4분기에 반등한다는 기사인데요. 저는 4월부터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실수요자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들어가기 어려운 가격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기사에서는 선진국 주식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 주식이 더 유망하게 보입니다. 다시 달콤해질 시간, 금융, 소비, 건설주를 채워둬라. 해서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그 유망한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들을 했는데요. 저는 국내의 가치주와 제약주가 앞으로 유망하게 보여집니다. 자, 금, 구리, 원자재와 달러를 보유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원자재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주 수익률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반면에 실적을 봐라. 2분기에는 급속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배터리는 실적과 함께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지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 공포. 자, 삼성전자도 올해 7.5%의 연봉을 상승시키기로 했고요. 게임 업체라든지 IT 기업들이 급여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제가 정규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 우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 물가를 올리고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니까 삼성그룹의 노조 연대입니다. 자, 삼성의 노조라니 참으로 낯선 광경으로 보여집니다. 뛰는 기대 인플레이션, 늘어나는 좀비 기업.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면 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초 A급 인재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서는데요. 서울역 북부 개발이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북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도강과 일산에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값 잡을 후보 오세훈 39%, 박영선 21%.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박 후보를 지지하고 유주택자는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입니다. 이유는 월세와 전세가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서울시의 현안은 무엇인가? 네.
어, 어마어마하게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77.5에서 93.7%가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가 않은데요.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것은 오세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울시의 현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는데요.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의 이미지로는 오세훈 시장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된다. 44%. 서울시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대선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아마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결국 여와야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심리로 보는 비율이 46%고요. 정책 실패로 보는 비율이 40%입니다. 아직도 투기 심리로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 참 안타깝고요. 한국인은 금융 문맹이라는 말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자, 박영선 강북부터 재개발 오세훈 동북권에 제4의 도심을 만들겠다. 제4의 도심은 아마 노원역과 창동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공공 재개발은 약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활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역세권 빌라 현금 청산에 대한 이야기도 슬그머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김상조 정책실장의 내로남불 임대차법 이틀 전에 전셋값 14% 올렸다고 하는데요. 김상조라는 분은 임대차법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기의 전셋값은 올렸다. 이런 건데요. 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보지를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잘못이죠. 이것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로남불들이 시장을 계속 교란시켜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바로 두기 아는데 경찰 수사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나? LH 사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LH 수사는 축소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정치권으로도 광범위하게 확산된 문제인데 정치권은커녕 LH 수사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정부 시장 기능 완전 무시, 중국도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고정준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책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 목표는 서민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가 늘어나면 지지자가 줄어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규제를 지금 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드론 택시 정류장 문화융합으로 초인류 국제공항으로 재도약을 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의 말인데요. 인천공항은 세계 인류입니다. 그래서 영종도는 일자리가 늘고 리조트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종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4단계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로 얼룩진 미얀마 군 총탄에 아이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총에 맞서는 활, 사태가 더 커지고 있고요. 다시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재건축 문턱 리모델링 추진 단지 1년 새 65%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년에는 규제가 풀리고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파트보다 대출받기 쉽네 치솟는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은 앞으로도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청약도 되고 대출도 되고 자금 출처도 없기 때문에 강점이 많습니다. 단 투룸 이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요. 원룸은 활용도와 가격 상승력이 낮습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2030 전문직을 겨냥해서 강남구청역에 고급 오피스텔이 생기는데요. 강남에 초고가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지역으로 그 영향이 더 퍼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삐 풀린 분양가 대구 아파트 33평도 9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원자재와 인건비가 올라가면 분양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될 수가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의 아파트의 가치와 가격이 상승합니다. 현재 평당 아파트 건축비가 600에서 650인데 평당 가격이 400에서 600만 원인 아파트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땅값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소비 폭발 기대에 커질수록 더딘 백신 접종, 아쉬움도 커진다. 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인구 5천만 이상, 소득 3만 불이 넘는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백신 접종이 105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 접종률은 1.53%고요. 40%가 넘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이 늦기 때문에 경제 회복도 당연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선투의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